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면서 가짜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OX가 쳐져 있고 거기에 이제 게임하는 이제 백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죠. 한 명씩 나와가지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물론 공개 투표입니다. 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제가 참 영화를 재밌게 만든다. 한국 사람들이 참 기발하게 영화를 만드는구나 하고 저는 비교적이 지금 뭐 영화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평점이 얼마다 하고 논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오징어 2도 그렇고 오징어 3도 그렇고 비교적 볼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재밌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뭐 영화가 그 정도면 재밌게 만든 거죠. 뭐 돈 안 들이는 영화, 뭐 미국 영화처럼 막 물량을 퍼부어 가지고 막 만들지는 못하고 돈 안 드는 좁은 공간에서 저야말로 제가 볼 때 그 돈 별로 안 든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서 그죠 아이디어만 가지고 만든 영화로서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 게 이 게임을, 왜냐하면 게임 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든요. 뭐 잔혹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투표를 앞두고도 이제 게임을 계속하자는 파와, 야, 이게 말이 되냐? 사람이 어떻게 죽어나가는 게임을 게임이라고 우리가 계속 하겠느냐고, 이제는 그만하자고, 이제 절박하게 평화를 호소하는 그룹과 절박하게 전쟁을 호소하는 그룹에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을 호소하는 그룹은 전쟁이라기보다는 게임의 판돈이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는 만큼 판돈이 커지잖아요. 그 자기 배당이 커집니다. 자기에 대한 배당금, 디비던드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 평화를 간절하게 원하는 주인공 이정재를 비롯한 그룹들이 대결해서 이제 한 명씩 나가서 OX를 치는 겁니다. O가 몇 명, 뭐 X가 몇 명 사람이 뜨고 화장실 같은 데서는 막 반대파들이 X 그만하자, 이제 평화가 이제 집에 가자, 게임 그만하고 집에 가자는 사람, 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화장실에서 찔러 죽이고 이제 그런 활극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든 그 주최 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적 투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따위의 이제 민주주의를 가장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멘트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양쪽 진영이 막 격렬하게 응원을 하는 가운데 와서 한 사람씩 투표를 하는 겁니다. OX, OX.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 어떤 친구가 그거는 가짜 민주주의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가짜 민주주의 좋아하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똑같잖아요. 사실은 영화적인 과장은 있지만 똑같거든요. 그 서로 자기가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파와 국힘당 지지파들이 그야말로 뭐 욕설에 욕설을 거듭하는 격렬한 투쟁을 벌이면서 투표를 하잖아요. 똑같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래 모습이다. 고대 아테네도 동일한 전쟁 게임을 벌였다. 이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고대 아테네는 도시국가이면서 동시에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도시국가이면서 동시에 제국입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제국의 수도이면서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였거든요. 델로스 동맹에 가입한 도시들은 델로스 동맹에 방어 기금을 내야 됩니다. 말하자면 보호비를 내야 됩니다.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아테네가 가서 벌을 줍니다. 정복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섬은 어린아이까지 완전히 다 쳐 죽이는 대참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달라든다고. 그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유지하는 평화의 대가로 어마어마한 돈을 걷고
돈을 계속 올리고 요즘 트럼프가 관세 올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현실의 얘기입니다. 그게 뭐 멀리 있는 고대 아테네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보호비 내라고 막 동맹들에게도 막 몇십 프로의 관세를 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아테네가 그런 식으로 보호비를 마구마구 걷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수많은 그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 소아시아에는 이제 해안가에 수없이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에게 보호비를 받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강의 형태로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때까지 고대 아테네가 뭐 거룩한 민주주의를 했던 것처럼 이상화해서 떠들던 그 모든 은설들은 전부 잡소리들입니다. 그 정말 유치한 초등학교 교과서용으로 만들어낸 엉뚱한 스토리고 진짜 얘기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입니다. 그 고대 아테네는 그 수십 개의 섬들과 도시국가들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착취에 가까운 동맹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걷었기 때문에 이 돈을 걷어서 뭐 하느냐? 이 돈을 걷어서 우리가 아는 파르테논 신전,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그 멋진 신전 쫙 지어 올리고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건축가들을 아테네로 불러가지고 그런 멋진 신전, 극장, 디오니소스 극장 같은 걸 만들어 올리고 거기서 멋진 공연을 하고 배우들에게 높은 개런티를 주고 그러니까 아테네 국민들에게 향응에 제공하고 그 동맹기금을 걷어가지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씁니다. 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 나라의 일당이 급하니까 참여를 안 하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야 생계 걱정하지 말고 정치에 나와라. 한 배심원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 주고 정치 집회에 참여하면 하루에 얼마씩 주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을 민중들은 지지해 주죠. 돈을 주는 사람을 민중들은 지지합니다. 돈은 어떻게 주느냐?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 오는 거죠. 약탈입니다. 약탈과 공갈이죠. 실제로 아테네는 나중에 펠로폰네소스 전쟁할 때 매년 1.5회 정도의 전쟁을 합니다. 매년 전쟁을 합니다. 한 번 전쟁을 나가면 수개월씩 하죠. 그러니까 전쟁의 일상화, 전쟁이 중독되는 겁니다. 가서 빼앗아 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빼앗아오고 국가는 국가대로 보호세를 걷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주민들은 전쟁에 참전할 건지 또 어디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전쟁을 가서 징벌을 할 건지 아니면 협상단을 보낼 건지를 거의 매달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 오징어 게임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 서로 막 전쟁을 하자는 척과 이제 고만하자는 척이 대립해가지고 살인극이 벌어지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고대 아테네가 했던 모습은 똑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거다. 그럼 21세기는 뭐냐? 똑같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모든 국가가 복지국가로 됐어. 왜? 나도 전쟁 가서 다치고 우리 형이 죽고 했으니까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지금 동학 후손들에게까지 동학난을 벌였던 그분들의 후손, 고조 후손까지 돈을 준다면서요. 돈 내놔라. 똑같잖아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없죠. 전쟁과 아테네 민주주의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민주주의 하는 곳에는 전쟁이 없다. 천만의 말씀.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전쟁이 가능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또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전쟁을 나가면 노를 져서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잖아요. 노를 젓는 노군들에게도 줄 돈이 필요하죠. 노군들이 열심히 노를 젓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권리도 줘야 되는. 그러니까 노군들도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 못지않게 평등하게 정치를. 그래서 또 민주주의를 강화. 그래서 그게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그리스는 전쟁 중독 상태가 됩니다. 끊임없이 흥분되죠. 흥분 상태.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면서 여러분도 흥분 많이 되셨나요? 저놈들 때려 죽이라고 막 하셨나요? 저놈은 배신자다고 욕을 많이 하셨나요? 똑같죠. 뭐가 달라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군중은 약탈과 복지 등 공짜를 좋아한다. 전쟁은 왜 복지 제도를 만들어낸다? 전쟁은 왜 민주주의를 요구할까? 전쟁과 민주주의는 매우 친화적이다 하는 얘기를 오늘 누가 뭐 했길래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죠. 예,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